폭락했어요. 지지율이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려 지난주보다 6.8%포인트 떨어져서 56.5%, 취임 후에 최저치입니다. 2달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김민석 총리 사건,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최동석.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엔 그게 결국에는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다고 봐요. 금요일날 터진 게 윤미향이었어요. 아하. 광복절 특사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윤미향이 이거는 이번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이 다 안 된 반영되지 거예요. 않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예.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지율은. 오늘 아침에 아마 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폭락했어요. 지지율이. 이 폭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7%포인트가 한 주 만에 훅 꺼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6.5%, 6.8%포인트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리얼미터가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월요일마다 발표하게 되는데 무려 지난주보다 6.8%포인트 떨어져서 56.5%, 취임 후에 최저치입니다. 강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특이한 게 6.8%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요? 대통령이 잘했다가 6.8%포인트가 하락이 됐고 예. 못했다도 똑같이 6.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수치가요? 네, 그래갖고는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허니문 시간도 끝났고 하나씩 지켜보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달밖에 안 지났는데 허니문이 벌써 두 달? 끝났어요? 2달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생각해보면은 김민석 총리 사건 그랬었죠. 그때도 배추 총리. 의혹이 해결이 하나도 되지도 않았는데도 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하고서 자료도 안 가져오고 이게 뉴 노멀이 되다 보니까 장관들도 다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비슷했었죠.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예. 특히 뭐 이진숙 후보자야 뭐 자기네 편 아니니까 날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지만 김현지 비서관이 아,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예.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뒤에 요즘에 또 약간 조용해진 분 최동석 인사혁신. 인사혁신처장. 이분 요즘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자기 맞아요. 한동안 엄청 크게 막 보도가 나오다가 또 다른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이분의 막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 계속 쭉 지켜보다가 미국이랑 관세 협정도 지지부진하게 됐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5일에 만난다고 했는데 왜 이거 정확하게 그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날짜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는 가운데 최근에 터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가 됐다. 예. 생각하셔서 이제는 6.8%포인트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일단 우리 조금 아까 얘기하신 조국과 윤미향 이건 너무너무 충격이잖아요. 광복절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늘 오후에 강행하는 거 하면은 예. 더 뚝뚝 떨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기간에 사실은 이춘석 사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주식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네들은 내부 정보 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게 있었고 그 전에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강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2달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갔었잖아요. 휴가 갔죠. 휴가 비 간 오는데. 동안에 제가 오늘 그냥 농담 삼아 예. 우리 안 사람에게 휴가 가긴 간다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조용해졌으니까. 여러 말씀하셨지만 역대 대통령의 그 임기 초반 국정 지지율 놓고 보면 예. 사실 가장 높았던 사람은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당선이 됐었던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물론 뭐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그 개혁 한다고 해서 막 90%대 이건 그랬었죠. 아주 특수한 경우고 금융실명제하고 뭐 그러고 막 그럴 뭐 때 전반적으로 보면 임기 초반에는 국정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고 그렇죠. 또 대부분의 경우에 그 민주당 소속의 국회 그 대통령이 나왔을 때 임기 초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도 한 60%대 정도라면 역대 평균으로 보면 조금 높은 수치지만 그렇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가운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아하, 예.
뭐 절대적인 수치는 높다고 하지만 민주당 그 소속의 대통령치고는 낮은 편이었는데 네. 저는 뭐 여러 논란 또 탄핵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이렇게 뭐 아주 높지 않게 형성되는 것은 네. 벌써 정치를 하면서부터 누적돼 왔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 리스크 아하.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7%포인트 가까운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예. 저는 지난주에 이게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주식시장 관련한 거 예.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과 관련한 논란들 후반에는 사면과 관련한 논의들 이런 게 작동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이건 이제 여론조사 수치 좀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그럼요. 국정 지지율이 뭐 60%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론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면 거의 비등한 수준이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면 그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부적절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상당하다는 뜻이거든요. 거죠. 예. 그게 결국에는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다고 봐요. 아하.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근데 사면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도와주면서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조국 대표 배우자가 본인의 그 프로필 이미지가 일찍 만나는 조국. 이를 찍어야 조국을 빨리 만난다. 아, 그랬었나요? 그 이미지를 올렸던 게 또 굉장히 언론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대통령이 취임 선서 한 날 오후에 야당 대표들이랑 오찬했었잖아요. 예. 그날 조국 혁신당 대표가 딱 처음에 마이크 잡자마자 한 얘기가 이 자리에 조국 전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라고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예. 이걸 봤을 때 이제 청구서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했죠. 아하. 근데 뭐 결국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세를 나서가지고 해서 사면해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가요. 4일에서 8일까지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그렇죠. 조국 대표가 사면자 명단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상도 됐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난주 중반부터 있었던 거고 예. 금요일은 보통 여론조사가 남아있는 숫자를 그렇죠. 맞추기 위해서 예. 몇 개 안 돌리는데 금요일날 터진 게 윤미향이었어요. 아하. 금요일날 오전에 윤미향도 명단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광복절 특사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윤미향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더 큰 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이 다 안 된 반영되지 거예요. 않았다. 윤미향은 금요일날 오전에 들어갔고 여론조사라는 건 마지막 날에는 많이 돌리질 않기 때문인 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예. 오늘 오후에 결론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하락세가 될 것인지 혹은 반등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8.15 특사잖아요. 예. 근데 8월 1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야 돼요. 어? 자기 국민 임명식에서. 그래요? 초청했나요? 그럼요. 전직 대통령 아니 초청을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초청장 갖다 주러 갔을 때 그 얘기를 예. 한 것 같아요. 정황상 보니까 우상호 수석이 찾아왔을 때 그 얘기를 직접 했다는 거는 그 지금 초청장 돌린다고 했거든요. 예. 그때도 웃기는 게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는 정무수석이 찾아가고 예. 보수 쪽 인사는 정무비서관이 찾아간다고. 한 등급 더 격을 낮춘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발표해서 그것도 좀 얘기가 많았는데 어.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 임명식 하는 예. 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그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었던 점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병을 잘 치료하려면 처음에 원인을 알아야죠. 예. 진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데 이런 진단 실력이라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지지율은.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사실 두 분 계시지만 아, 뭐 별로 그렇게 사실 뭐 죄송합니다. 이 공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우리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별로 없고 떨어뜨릴 요인들만 아이, 참.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야, 그렇게 대통령 지지율 진단했다니까- 하락이랑 그렇게 진단했다니까 이분 재선 의원인가요? 아니 민주당 재선 의원인가? 예, 맞아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국회 본관 비공개 최고위원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제 이게 기억으로는 초선인가요? 이분이 그 여성 할당된 여성 특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호남 쪽에서 당선이 되신 그분이잖아요. 분인데 예. 저 그 배우자 비서실장 맞아요, 했었고 맞아요. 아마 그분일 순천인가 뭐 거예요, 어디에서 그분. 그럼 초선 의원이구나. 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정도의 정무 감각을 갖고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휴가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마 일부러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데 호남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무안공항은 비가 셀 정도여서 보도가 크게 돼서 와,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 휴가를 즐기고 있단 말이야. 대통령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예. 사망자까지 나왔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예. 근데 이제 그건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저도 참 살짝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게 될지 신기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되게 독특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